주제 파악이 제대로 되시면은 오히려 더 발전의 기회가 생긴단 말이야. 마음을 조금 넓게 가지시다 보면 여유롭지 않았던 내 마음에서 평화가 오게 되면은 보는 시각이 상당히 넓어져요. 안녕하세요, 오범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1964년생 61살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61년 동안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으실까요? 이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그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조금 힘들었는데, 이제 딱 이제 업종을 이제 찝자면은,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건설업하고 인테리어 이런 거, 또 이제 건설 자재 이런 거, 재료상 이런 거에 종사하셨던 분은 사실은 좀 고비가 남들보다 많았어요. 그리고 그 외의 분들, 그 64년생 갑진생 용띠 분들은 기룡화복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평균치로 봤을 때 그래도 평균 중간은 달려왔다, 이렇게 보여요.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외에 이 61세 용띠 분들 중에서 힘들었던 인생들은 뭐가 있었을까요? 힘들었던 인생. 네.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건설, 건축, 뭐 이런 뭐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어떤 부도를 막던가 어떤 뭐 투자를 잘못해서 낭패를 본다든가 해서, 예를 들어 누가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나도 옆에다 아파트를 졌어.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나는 못 벌 수가 있고, 이런 식으로 꼬이는 거지.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고, 갑진생 중에서는 20대 때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셨던 분들이 많죠.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지 말라는 짓거리 해서 뭐 경찰서로 부모님이 자식들 찾으러 가야 되고 이런 거. 그게 20대 때 많았나 봐요. 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올해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61살 용띠 분들은 올해 어떤 상황들이 좀 펼쳐지게 될까요? 마찬가지예요. 이분들도 나가는 삼재인데요,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딱 중간이에요. 어떻게 보면 왜 중간 가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예. 그냥 더도덜도 말고 그냥 남들 하는 많지, 중간. 근데 이게 말이 쉽지,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나거나 처지는 사람보다도 더 그 유지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. 중간을 간다는 게.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 개인, 민간업체에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들은요, 연배가 다 하셔서 예를 들어 퇴직을 하시더라도 어떤 그 다른 이직의 기회가 오고요. 나 이제 다 됐구나, 이제 사회에서 버림받는 나이구나, 이게 아니라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서 어떤 영전의 기회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일 중에서 이분들 중에 어떤 지금 아까 말했던 건축업이나 이런 건설업 자재, 이런 뭐 인력 사무실 뭐 이런 기타 등등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좀 풀려요. 올 하반기부터 그런 건설업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풀리게 된다라는 거죠. 지금 힘들었는데 하반기에,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내년으로 보는 건데, 보통 우리가 동지되면은 11월, 음력으로 11월 되면 보통 무속인들은 거의 내년으로 많이 보잖아요. 10월, 11월 요때부터는 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.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. 근데 무리하게 한 방에 내가 이거를 복구하겠다, 이건 누가 봐도 돈이다 해서 또 새로운 투자를 잘못하시면요, 큰일 나요. 그냥 천천히 계단 가시는 게 좋아요. 예, 왜냐면은 이분들도 삼재라고 했잖아요. 아무리 나가는 삼재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기룡화복 중에서 흉이 될 수도 있고 길이 될 수도 있지만, 이분들은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돌다리도 두둥겨 보면서 가면은 괜찮아요. 운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실 61살이라고 하면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뭐 노하우 이런 건 있겠지만 운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. 예. 그래서 선생님이 61살 분들의 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운들이 상승하는지. 61가 한국 나이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환갑이에요. 그죠? 환갑, 돌아간다. 예. 그래서 환갑인데 인생을 한 바퀴 돈 거죠, 쉽게. 60갑자로. 그거 모르셨구나. 60갑자로 그게 한 번 도는 거예요. 그래서 환갑인데,
그 이제 환갑 인생을 진짜 이제 태어나서 진짜 60바퀴를 제대로 사신 거지. 예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첫 바퀴를 도시려고 하는 건데, 이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옆으로 곁눈질 하지 말라고, 시샘하지 말라고, 시기 질투, 예, 이게 본인 인생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아요. 쉽게 내가 그 정도 이제 나이가 60줄에 들어서서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바퀴 돌아봤다면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도, 아,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건 아는데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, 하다 보면 또 나보다 경쟁업체나 동종업체 사람들이 어떻게 뭐 내가 생각 못한 좋은 아이템을 갖고서 어떤 추진을 하거나 이러면 또 그 꼴을 못 봐.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를 못 해요. 빨리 저걸 쫓아가고 따라잡을 생각만 하다 보니까, 원래 내 페이스대로 정속주행을 해야 되는데 옆에 차가 120km로 달려도 나는 내 오늘의 정속이 100km다 그러면 그냥 100km로 꾸준히 가야 되는데, 옆에 차가 120km로 가면은 쉽게 그거 따라잡으려고 같이 풀썩거리고 내 역량이 안 되는데 가다 보면 사고 나는 거야. 알아듣기 얘기하면. 그래서 옆으로 곁눈질 하지 않고 나만의 어떤 독보적으로 이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,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뚝심이 생겼다 하면 옆에서 비바람이 불던 옆에서 귀에다 대고 쫑알쫑알쫑알 누가 얘기를 해주던 간에 내가 원래 생각한 대로, 예, 내 뚝심대로만 가시면 재수박 소원을 이루실 수가 있어.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방도령이 막 잘하니까, 예를 들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유튜브 찍고 나도 막 구태고, 사람마다 몫이 다르거든. 그래서 내가 속된 말로 내 주제 파악이 됐으면은, 주제 파악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.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소리야. 근데 우리가 그냥 막 비꼬고 얘기할 때 주제 파악 좀 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안 좋게 보는 거지. 난 사실은 주제 파악이라는 게 어떤 액센트나 말하면서 어떤 얼굴 표정 이런 걸로만 잘 한다면은 사실은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. 근데 진짜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되시면은 오히려 더 발전의 기회가 생긴단 말이야. 근데 그거를 시기 질투로 계속 갖고 간다. 내가 오방도령을 이겨야 되고, 내가 저 영상업체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, 막 이런 식으로 저 집에 빌라 10채 지었다고 나 이거 연애 20채 지었대, 이런 객기 부렸다가는 이제 골로 가는 거야. 아시겠죠? 근데 꼭 어떤 건설업만 뿐만 아니라 빗대서 얘기를 한 건데,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. 지금 요 갑진생에 대해서 특히나, 예, 거기다 나가는 삼재잖아요. 마음을 조금 넓게 가지세요. 마음을 조금 넓게 가지시다 보면 여유롭지 않았던 내 마음에서 평화가 오게 되면은 보는 시각이 상당히 넓어져요. 시각이 넓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편중되게 경주마처럼 앞만 보라고 이렇게 했다가 요걸 탁 튀어놓으니까는 전체가 다 보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, 그 생각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 자체가 무르익을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. 말 그대로 환갑이 돼서 인생을 한 바퀴 돌면서, 아, 세상이 이런 거구나 했던 거를 몸소 내가 인간 세상에서 또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이분들은 괜찮아. 그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어떤 정치, 관직 이런 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나 뭐 선거도 지나곤 했지만은 그래도 한결같은 내 모습으로 갔을 때 내가 어느 당 소속이다, 아니면 내가 어느 정치인이다, 아니면 내가 뭐 시 소속이다,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랏밥을 먹는 분들도 옆에 안 쳐다보고 내가 뚝심 있게 가시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결실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, 근데 꼭 이게 갑진생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유독 좀 더 이 띠에서는 이게 보인단 말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착하게 사세요. 오방이처럼 욕하지 말고요. 그러면 복 받으십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